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존행동 산업기사 기출문제 첫 번째 시간, 이번에 배관 과목 할 차례죠. 배관 과목. 그 전에 냉동공조, 냉동공학하고 그 공조 두 가지는 했고, 공기조환 했고, 이번에 배관 할 차례인데, 저 기출문제 지난주에 제가 뽑으라고 했던 거 그거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41번 문제 풀 차례죠. 41번 문제 보시면은 옥내 급수관에서 20의 급수전 4개의 급수하는 주관의 광경을 정하는 방법 중에 아래의 급수관 균등표를 사용하여 광경을 구한 것으로 맞는 것은 해가지고, 우선은 보시면은 20A죠. 20A인데 4개예요. 4개. 급수전이 4개 해서 우선은 기구의 동시 사용률을 봅니다. 기구의 동시 사용률을 보시면 기구수 해가지고 2, 3, 4, 5, 6, 2, 3, 4, 5, 10, 15, 20. 그리고 동시 사용률은 180, 75, 70, 53, 48, 44.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요건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동시 사용률은. 그래서 동시에 한 번에 몇 퍼센트 사용을 하느냐, 물을 얼마만큼 쓰느냐, 뭐 이런 걸 나타낸 건데, 일단은 급수전이 4개이기 때문에 기구수 4개를 찾는 거예요. 기구수 4에 보시면은 밑에 동시 사용률이 75%죠. 75%이기 때문에 그 밑에 급수간의 균등표를 봅니다. 급수간의 균등표를 보시면은 관지름 해가지고 우측, 좌측, 우측하고 밑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요걸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기구수가 4개예요. 기구수가 4개. 4개를 동시 사용하게 되면은 75%죠. 75%니까 곱하기 0.75. 75를 해주시면은, 요게 기구수가 몇 개 필요하냐면, 한 번에 필요한 기구수가 3이에요, 3. 요거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3 나옵니다. 그래서 동시사용률 75%에 기구수가 4개일 경우는 3이 나와요. 그럼 밑에 급수 간의 균등표에서 요렇게 돼 있고, 뭐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짝짝짝짝짝짝 해가지고 나오는데, 요런 식으로 표가 생겼는데,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15, 20, 25, 뭐 32 쭉쭉쭉쭉 나가고요. 그 다음 15, 20, 25, 뭐 쭉쭉쭉쭉 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보실 건 뭐냐면은 위에 20에 있죠. 20에. 문제에서 옥내 급수관에서 20A 급수전 4개라 했어요. 그래서 20A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20A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은 20A에는 1, 그 다음에 25A는 1.8, 그 밑에 32A는 3.6, 그 다음 40A는 5.3,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 기출문제 뽑아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기출문제는 카페에 녹화방송에 보시면 나오죠. 거기서 뽑아 쓰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요. 그럼 우리가 구한 게 얼마야? 동시사용률이 75%일 때 한 번에 쓸 수 있는 기구수는 3개였어. 3개. 그러면은 3개보다 높은 값. 3개보다 높은 값. 그래서 보시면 20A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1, 1.8, 3.6. 요 값이죠. 요 값. 3보다 큰 거 바로 위에 거. 그게 3.6이잖아요. 3.6. 그럼 이게 뭐야? 32A. 32A 배관을 사용해라. 요 뜻입니다. 32A. 그래서 답은 32A. 문제에서는 2번이 답이겠네요. 2번. 자, 요런 식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 표를 볼 줄만 아시면 돼요. 표를 보고 찾아 쓰는 거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2번 문제. 플랜지 관 이음새의 시트 모양에 따른 용도에서 위험성이 있는 유체의 배관 및 기미를 요하는 배관에 가장 적합한 것은 해가지고, 자, 여기 문제에서 두 번째 줄에 기밀 하면은 무조건 홍골형 시트. 홍골형 시트. 기밀 하면은 홍골형 시트입니다. 그래서 플랜지 같은 경우, 홍골형, 소평면, 뭐 대평면, 삼위평 뭐 이렇게 있는데, 홍골형이 기밀에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1번. 자, 다음 43번. 증기 난방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서, 증기 난방의 분류. 지우개를 어디 갖다 놨냐? 지우개를 내가 챙겨놨는데. 오케이.
은근히 안 지워지네 이거. 자, 해서 43번 증기난방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 됐어요. 그래서 중력환수, 진공환수, 정압환수, 기계환수 돼 있는데, 증기난방은 자 이렇게 보일러가 있으면, 자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환수 방식은 총 3가지입니다. 총 3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방열기가 위에 있어요. 방열기가 위에 있고, 방열기가 뭐예요? 방열기가 라디에이터죠. 그 열을 전달하는 장치. 그래서 요 방열기에서 요렇게 그냥 방열기를 위에 설치해가지고 자연적으로 환수시키는 방식. 요게 자연환수식. 자연환수식. 그리고 보일러가 요렇게 있고요. 방열기가 뭐 위에 요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중간에다 펌프를 설치했어. 펌프. 그럼 환수 효율이 더 좋겠죠. 요거를 기계환수식. 그리고 방열기가 밑에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방열기가. 그럼 보일러가 위에 있고. 자, 요럴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다 또 펌프를 설치합니다. 근데 일반 펌프가 아니고 이 유량을 올릴 때는 압력이 크게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펌프를 쓰느냐. 진공 펌프. 자, 그래서 진공 펌프를 쓰니까 얘가 진공환수식. 자, 이렇게 3가지예요. 그래서 자연환수, 기계환수, 진공환수 요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닌 것은 했으니까 답은 3번이죠. 정압환수식. 정압환수식이 아닌 거겠죠. 자, 그다음 44번 문제. 관 내에 분리된 증기나 공기를 배출하고 물의 팽창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자, 배관 쪽에는 역시 보일러 문제가 많이 나오네요. 자, 관내에 분리된 증기나 공기를 배출한대요. 자,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다가 설치된 게 있어요. 가정용에도 있습니다. 가정용에 보시면은, 가정용 일반 뭐 귀뚜라미 보일러 같은 거 위에 보면은 이렇게 탱크가 한 게 있어. 탱크가. 이 탱크가 뭐 하냐면은, 보일러에서 뭐 실제로 보일러 안에 이렇게 코일이 있겠죠. 코일이 있고 방열기로 보냈다가 다시 이렇게 환수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보일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 라인하고 연결을 시켜요. 왜? 온수 난방 같은 경우에 이 보일러 배관 안에는 물이 들어있잖아. 물이 열을 받으면 어떻게 돼? 물은 팽창하겠죠. 증발하면서 팽창한다고. 그 팽창에 의해서 배관 내의 압력을 상승시킵니다. 그러면 그 팽창된 압력을 어디로? 바깥으로 빼주는 게 얘가 뭐냐면은 팽창 탱크. 빼주고, 그리고 여기다 부저를 설치하죠. 부저에 의해서 바깥에서 이제 물을 공급하기도 하고, 부족한 보충수를 넣어주기도 하고, 불응축 가스나 뭐 공기 같은 걸 빼주기도 하고요. 공기가 배관에 체류하면은 순환 효율이 나쁘니까, 그래서 공기를 빼주는 역할도 하는 게 팽창 탱크. 요게 바깥에 있는 게 개방식 팽창 탱크고, 그리고 배관에 이렇게 연결된 팽창 탱크도 있습니다. 요거를 밀폐식 팽창 탱크라 그래요. 요거를 밑에 그리면 안 되고 위에 그려야 돼요. 이렇게 배관에 그냥 요런 식으로 막혀있는 팽창 탱크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위에 공기실이 있고, 여기 밑에 물이 있겠죠. 물이 있으면 이 안에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압력을 받으면 공기가 이렇게 압력을 흡수해요. 이 수면이 올라가겠죠. 수면이 올라가면서 압력을 쫙 흡수했다가 다시 압력이 정상 압력으로 돌아가면 다시 쭉 풀리면서 수면이 유지되는, 요게 밀폐식 팽창 탱크, 요거는 개방식 팽창 탱크, 요런 겁니다. 그래서 관내 분리된 증기나 공기를 배출하고 물의 팽창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팽창 탱크 2번이겠죠. 자, 그 다음 45번. 통기관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각 개의 루프, 신정, 분해되어 있는데, 분해식 통기관이란 건 없습니다. 통기관은 왜 분해합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 46번. 온수 난방에서
역기환 방식, 리버스 리턴이죠. 아까 그 지난 시간에 1번에 나왔던 리버스 리턴 방식을 채택하는 주된 이유는 해서 4번에 건물 내 각실의 온도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1번 문제 나왔던 거니까 별도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 47번. 온수난방 배관의 분류와 합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해서 분류나 합류래요. 분류나 합류.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분류나 합류. 자, 1번 요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보내주고 요렇게 보내고 요렇게 보내고. 자, 여기서 분류시키고 보내주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이렇게 T자로 해가지고 여기서 보내주고 이렇게 보내주네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보내주고 이렇게 보내주고, 그럼 라번은 이렇게 해서 밑으로 보내주고 또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반대로 보내주고. 자,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마지막 게 잘 안 보이네.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이런 거는 온수난방 배관의 분류와 합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분류라고 있습니다. 분류.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보내주고 밑으로 보내주죠. 요게 분류가 맞아요. 분류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도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다가 밑으로 보내주고 오른쪽으로 보내줍니다. 요것도 분류가 맞죠. 그럼 4번 같은 경우 여기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보내주고 위로 보내줘요. 밑으로 위로. 분류 맞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얘는 분류가 없어. 그냥 여기서 만나요. 만나서 그냥 한쪽으로 보내줘. 그래서 얘는 분류가 아니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거예요. 2번이. 그래서 얘는 그냥 합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다. 이런 문제 좀 애매하죠? 엄청 애매한데 그냥 문제를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해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8번. 개방형 팽창탱크의 특징이 아닌 것은, 아까 전에 개방형 설명드렸습니다. 1번 설치가 어렵고 설치비가 고가이다. 1번은 밀폐형이에요. 밀폐형.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설치가 바깥에 있으니까 아까 전에 보일러 상부에 그냥 노출이 딱 돼 있었잖아요. 귀뚜라미 보일러 같은데 달려있다고. 설치가 쉬워요. 이런 거는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딱 연결만 해주면 되고, 팽창 그 밀폐식 같은 경우는 고가이고 그리고 밀폐다 보니까 조작이 어려워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보시면 뭐 산소가 용해되어 배관 부식의 원인이 된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 산소가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관 부식의 원인이 되고, 설치 위치에 제약이 따른다. 왜냐하면 얘는 노출이 되어 있어서 바깥으로 물이 튈 수가 있잖아요. 물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물이 튀면 위험한 장소에는 안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공기 배출을 위하여 탱크를 대기에 개방시킨다. 이건 맞죠? 이거 개방돼 있잖아요. 그래서 개방형 팽창 탱크.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밀폐형 팽창 탱크를 설명한 겁니다. 자, 다음 49번. 중앙식 급탕 방법의 장점으로 맞는 것은, 자, 여러분들 중앙식과 개별식을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뭘 하든 공조를 치든 에너지를 치든 중앙식과 개별식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중앙식은 뭐냐 하면은, 건물이 요렇게 있으면, 건물이 요런 식으로 생겼으면 건물이 이렇게 층이 나눠질 거 아니에요. 요런 식으로 층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지하실 또는 옥상에서 그 기계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기계실이. 그럼 얘가 뭐 보일러이거나 공조기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공조를 해가지고 각 방에다가 뿌려주는 거, 각 방에다가 뿌려지는 거 쫙쫙 뿌려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쭉 뿌려줘요. 공기 조화된 거를 각 방에다 뿌려주는, 이 중앙에서 제어한다고. 얘가 중앙식. 냉동기가 될 수도 있고요, 보일러가 될 수도 있고, 공기 조화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개별식은 어떤 거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각 실내에다가 유닛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얘가 뭐 보일러 같은 경우는 잘 아닐 것이고, 보일러도 설치하는 경우 있습니다. 드물지만 뭐 에어컨 같은 경우 우리 뭐 벽걸이라든가 스탠드
전부 개별식으로 넣잖아요. 개별식으로. 얘가 개별식이에요. 개별식. 각 실에다가 유닛을 넣어주는 거를 개별식이라고 하고, 기계실에다가 유닛을 넣어서 한 번에 공조시키는 거를 중앙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앙식 급탕 방법의 장점으로 맞는 것은 해가지고 49배 나오죠. 1번 배관 길이가 짧아 열 손실이 작다. 배관 길이 어때요? 배관 길이 쭉 늘어나요. 저 10층이면 10층까지 배관을 보내야 된다고. 개별식은 어때? 그냥 요 유닛에만 배관이 있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배관은 짧은 게 아니고 길겠죠. 길기 때문에 열 손실이 크고요. 2번에 탕비장치가 대규모이므로 열 효율이 좋다. 그렇죠. 중앙식이기 때문에 얘는 용량이 클 수밖에 없어. 개별식보다 중앙식이 용량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비장치가 대규모이므로 열 효율이 좋다. 2번이 답이 돼요. 2번이 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건물 완성 후에도 급탕개소의 증설이 비교적 쉽다. 돼 있는데 중앙식은 어때? 여기 한번 설치해 놓으면은 추가적으로 증설하기가 어려워요. 추가적으로 증설하려고 하면 뭐 벽도 터야 할 것이고 공간도 늘려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설이 어렵다. 그 다음에 4번에 설비 규모가 적기 때문에 초기 설치비가 적게 든다. 개별식 요거 하나에 비해서 얘 어때? 설치비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그래서 4번도 틀린 거예요. 그 답은 2번이 되겠죠. 49번의 문제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다음 50번 플레어 관이음이나 관이음새에 의한 접합은 어느 관에서 사용하는가? 자, 플레어 이음, 나팔관 이음이라고도 하고 압축 이음이라고도 합니다. 요거를 동관에 사용하죠. 동관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요. 자, MS코리아님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동관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51번 배수 및 통기 설비에서 배수 배관의 청소구 설치를 필요로 하는 곳이다. 틀린 것은 해서 청소구 설치래요. 청소구. 자, 1번 배수 수직관의 제일 밑단. 뭐 배수 이렇게 쭉쭉 보내주겠죠. 뭐 외부로 이렇게 보내줄 것인데 요 맨 밑단에 트랩을 설치한다거나 뭐 따로 뺄 수 있는 캡을 씌워둔다든가 해가지고 맨 밑에서 당연히 이물질을 제거하겠죠. 왜? 이물질이 상부에 고일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빼주고 그 다음 배수 수평 주관과 배수 수평 분기관의 분기점. 분기관에는 당연히 이물질이 많이 끼겠죠. 이런 식으로 T자로 나눠져 있을 경우 여기 분기가 되다 보니까 이쪽에 이물질이 많이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청소구를 설치해주고 그럼 3번에 길이가 긴 배수관의 중간 지점으로 하되 100A 이상의 배수관은 10m마다 설치한다. 자, 길이가 쭉 긴 배수관이 있어요. 배수관이 있는데 여기에 중간부에서 이물질을 제거한대요. 물이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얘는 반대로 해줄까요? 이런 식으로 물이 계속 흐르고 있다고. 근데 여기 중간에 이물질이 고일까요? 얘는 계속 흐르기 때문에 이물질이 안 흘러요. 어디? 제일 말단이나 뭐 시작부 요런데 에다가 청소구를 설치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중간은 아니더라. 수평 주간의 중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죠. 3번이 틀린 답이에요. 자, 그 다음 4번에 배수관은 45도 이상 각도를 이렇게 기울인다. 왜? 자연 구배로 인해서 물이 빠지니까. 네, 답은 3번이 되고. 자, 그 다음 52번 문제. 덕트 제작에 이용되는 심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이거는 스탠딩 피츠버그 로크 그루브 해가지고 2번에 포켓펀치 심 요런 건 없습니다. 요거 52번 같은 경우는 외워야 되죠. 스탠딩 피츠버그 로크 그루브 심 해서 나머지 뭐 보강 스탠딩 심, 접합용 플랜지 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플랜지 심이 아니고 플랜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문제 나오면은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52번 같은 경우는. 자, 다음 53번 주철관의 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주철관 수도용, 가스용, 배수용, 냉매용 돼 있는데 자, 우리 냉동기는 무슨 관을 써요? 주철관 쓰나요? 냉동기는 어때? 금속을 부식시키잖아요. 그래서 동관을 사용합니다. 동관. 그래서 4번이 답이 되죠. 그 냉매용은 동관입니다. 동관. 주철관이 아니고. 자, 그다음 54번. 스케줄 번호에 의해 두께를 나타내는 관이 아닌 것은 자, 1번 수도용 아이언 도금 강관. 자, 54번에 스케줄 번호에 의해
두께를 나타내는 관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수도용 아이언 도금 강관,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배관용 합금 강관 이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 1번 빼고 나머지 읽어보면 압력 배관용, 고압 배관용, 그리고 4번에 배관용 합금 강관 돼 있고 1번에 수도용 아이언 도금 강관 돼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보시면은 압력 배관이에요. 전부 압력 배관인데 1번 보시면 수도용 아이언 도금 강관 돼 있어요. 스케줄 번호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배관의 두께를 나타냅니다. 배관의 두께를 나타내고 그 배관의 두께에 따라서 번호를 지정해 놓은 게 스케줄 번호예요. 그런 스케줄 번호를 나타내기 때문에 1번의 수도용 아이언 도금 강관은 압력을 받을 일이 없잖아. 압력을 받을 일이 없다는 거는 그 압력을 완전히 안 받는 건 아니겠죠. 근데 저압을 받는단 말이야. 저압이기 때문에 스케줄 넘버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수도용 아이언 도금 강관, 얘는 압력을 크게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스케줄 넘버를 따로 정해놓지 않아요. 보통 탄소 강관이나 압력을 받는 두께가 있는 관을 스케줄 번호로 딱 정해두죠. 그래서 틀린 거는 1번. 미사동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제 문제 푸는 도중에 흐름이 끊길까봐 말씀 못 드렸는데 감사드려요. 자, 그 다음 55번 급수장치에서 세정밸브를 사용하는 경우 최저 필요 수압은 얼마인가? 자, 이것도 암기해야 됩니다. 2번 0.7 2번 0.7. 자, 56번 펌프의 베이퍼록 발생 요인이 아닌 것은, 자, 베이퍼록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자, 혹시 베이퍼록 들어보신 분들 있으신지요? 이거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부반인이 차 많이 만지잖아. 베이퍼록 뭔지 알지? 베이퍼록이 뭐야? 베이퍼록 뭐야? 베이퍼록이 뭘까? 자, 베이퍼록. 우리 차량 몰다 보면은 여름철에 특히 많이 발생해요. 여름철에 특히 많이 발생되는데, 우리 자동차 운전 쭉 하다 보면 오래 쓴 차들 있죠. 오래 쓴 차들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딱 바른단 말이에요. 보통 브레이크 유격이 한 요 정도 하면은 섰던 게, 한 요 정도만 밟아도 차가 멈췄던 게, 이 베이퍼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 쭉 눌러져요. 쭉 유격이 이만큼 내려간다고. 이만큼 내려가야 브레이크가 잡힌다고요. 요걸 베이퍼록이라고 해요. 베이퍼록. 무슨 말이냐? 브레이크 오일이 증발한 거예요. 브레이크 오일. 이게 유압에 의해서 작동되잖아요. 자동차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베이퍼록이 발생하면은 유압이, 오일이 꽉 차 있어야 돼. 배관 내에, 자, 브레이크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쭉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 안에 기름이 꽉 차 있다고요. 기름이 꽉 차 있고, 이게 브레이크라고 쳤을 때 브레이크가 여기 맞닿아야 돼. 꽉 차 있을 때는 얘가 요만큼만 밟아도 이게 꾹 눌린단 말이에요. 꾹. 근데 여기 안에 기체가 찬 거예요. 기체가 오일이 증발해가지고 기체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런 공간이 생기겠지. 자, 요렇게 색칠한 거는 오일이라고 칩시다. 요렇게 색칠한 건 오일이라고 쳐요. 그럼 이만큼의 공간만큼 브레이크가 풋브레이크가 더 들어가 버린다고. 더 들어가 버려요. 그럼 베이퍼록이 심하면 어떻게 돼? 쭉 들어가도 얘가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한다고. 이렇게 안 눌러진다는 거예요. 유압에 의해서 눌러져야 되는데, 이 증발된 기체에 의해서, 기체 공간에 의해서 쭉 눌렀는데도 얘가 안 닿아. 바퀴에 안 닿아. 그럼 어떻게 돼? 브레이크 고장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 그게 베이퍼록입니다. 베이퍼록. 여기 안에 오일이 증발해가지고 배관 내부에 기체 공간이 생긴 거예요. 기체 공간. 증기 공간이죠. 증기 공간. 요게 베이퍼록이에요. 그럼 문제에서 다시 읽어보면은, 펌프에 베이퍼록이 발생했을 때, 그럼 펌프 요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펌프 요렇게 설치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요런 식으로 물을 양정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배관 안에 공간이 생겼다는 거겠지. 배관 안에. 그래서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맥동 현상이 일어난다던가, 이
공간 때문에 물이 액이 팍팍 쳐버리겠죠. 순간적으로 저쪽에 뭐 엘보 같은 데 가면은, 꺾인 구간에 가면은 이 공간이 팍팍 쳐버린다고. 그래서 진동도 생기고 소음도 생기고 요런 거를 펌프에서의 베이퍼록이라고 해요. 뭐예요 이거? 기수공발. 물이 마찰 저항 또는 외부의 온도에 의해서 증발해버렸다고. 배관 내의 유체가, 배관 내의 물이 증발해버렸다고. 그거를 베이퍼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쓰면은 파이프 속 마찰 저항 또는 외부 온도에 의해 액체가 기화된 현상. 자, 요거를 베이퍼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죠? 요거를 베이퍼록이라고 해요. 자, 뭐 어려우면은 그 자동차 브레이크 생각하시면 돼요. 브레이크. 요게 베이퍼록이에요. 그래서 펌프의 베이퍼록 발생 요인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아닌 것은. 자, 그래서 1번부터 볼게요. 1번. 액 자체 또는 흡입 배관 외부의 온도가 상승할 경우, 외부의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배관 내에 액체가 증발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 2번에 펌프 냉각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설치되지 않을 경우. 그렇죠. 온도가 올라가면 증발하니까 펌프 냉각기가 고장났대요. 그럼 당연히 베이퍼록이 생기겠지. 온도가 올라가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에 흡입관 지름이 크거나 펌프 설치 위치가 적당하지 않을 때, 흡입관 지름이 크거나 펌프 설치 위치가 적당하지 않을 때 돼 있는데, 자, 흡입관 한번 볼게요. 관이 이렇게 있어. 커다란 배관하고 작은 배관이 있어요. 작은 배관. 근데 여기에 같은 유량 Q1 같은 유량이 흘렀어. 같은 유량이 흘렸을 때는 어떤 게 마찰이 클까요? 어떤 게? 하나는 같은 유량이니까 얘는 액이 꽉 차지 않을 것이고 얘는 꽉 차고 남을 거 아니에요. 작은데, 작은 배관 같은 경우. 그러면 어디가 마찰이 클까? 단편적인 예로 얘는 여기만 마찰이 생기고, 정말 단편적인 예예요. 이해를 돕고자. 여기만 마찰이 생길 것이고, 작은 배관은 어디? 여기도 생길 것이고 위에도 생긴단 말이에요. 마찰 저항이. 그럼 당연히 작은 배관의 마찰 저항이 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흡입관의 지름이 크다 했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아닌 거. 흡입관의 지름이 작거나 펌프 설치 위치가 적당하지 않을 때라고 하면은 당연히 발생 요인이 되겠죠. 그런데 흡입관 지름이 크거나 했기 때문에 발생 요인이 아니더라. 그래서 3번이 아닌 것 답이죠. 그 다음 뭐 4번에 보시면 흡입 관로의 막힘 또는 스케일 부착 등에 의한 저항의 증대. 스케일, 이물질이 있으니까 당연히 마찰 저항이 증가할 것이고 온도가 올라갈 것이니까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럼 3번이 답입니다. 자, 그럼 57번 문제. 암모니아 냉동 설비의 배관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자, 암모니아는 특성이 뭐예요? 프레온은 아까 전에 스틸, 강들을 부식시키니까 주철관에 사용을 못했어. 스틸을 부식시켜.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동 및 동합금을 부식시켜요. 그럼 얘는 스틸을 써야 돼요. 그러면 한번 보시면, 냉동설비의 배관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1번, 배관용 탄소 강관. 맞겠죠? 스틸이니까. 그 다음에 2번, 이음매 없는 동관. 동관 맞습니까, 여러분들? 동관. 틀렸겠죠? 동관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에요. 그럼 나머지 전부 강관이잖아요. 스틸을 써야 됩니다. 주철, 강관. 그리고 프레온은 동관을 써야 돼요. 그래서 암모니아하고 프레온하고 반대니까 서로 비교하면서 알아두시면은 문제 푸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 다음 59번. 58번이네요. 58번. 정압기 종류에서 구조와 기능이 우수하고 중압을 저압으로 감압하며 일반 소비 기기용이나 지구 정압기에 널리 쓰이는 것은, 자, 정압기 구조와 기능이 우수하고, 자, 구조와 기능이 우수하다. 그리고 일반 소비용 기기, 일반 가스레인지 같은 거겠죠. 일반 우리 주방에 쓰는 가스레인지. 자, 요거는 레이놀드식 정압기. 1번이 답입니다. 1번. 모르면은 레이놀드식 찍으십시오. 얘가 거의 80% 나와요. 거의 80% 나오기 때문에 모르면 레이놀드식 찍으십시오. 정확히 문제 나오면.
근데 뭐 나중에 가서 조금 섞여 나오긴 하는데 거의 문제에서 레이놀드 정확기에 대한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레이놀드 정확기 1번이 답입니다. 자, 그다음 59번. 도시가스 입상관에 설치하는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에 설치해야 하는가? 바닥에서부터 몇 미터? 요거는 3번. 1.6m 이상 2m 이하. 자, 1.6m 이상 2m 이하.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1.6m. 자, 1.6m 어떻게 돼요? 1.6m. 성인 키 높이잖아. 성인 키 높이인데 성인 키 높이보다 조금 낮거나 높게 2m. 2m에 설치해라. 이 무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쉽게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곳에 설치하라는 거예요. 쉽게 설치. 그래서 1.6m 이상 설치해야 된다는 거지. 그 어린애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도시가스 정확기 밸브니까 위험하잖아요. 위험한 밸브이기 때문에 어린애들 손댈 수 없는 1.6m 이상, 그리고 사람 일반인들 키보다 조금 낮은 2m 이하 요렇게 설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60번. 급수 설비에서 급수 펌프 설치 시 캐비테이션 방지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캐비테이션. 자, 이거는 공동현상이라고도 하고요. 공동현상. 그리고 요 캐비테이션 때문에 액해머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면 아까 전에 우리 베이퍼록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베이퍼록 같은 경우는 외부의 온도차 또는 배관의 마찰 저항에 의해서 안쪽에 기수 공발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액체가 증발해가지고 안쪽에 기체가 가득 차는 현상을 베이퍼록이라고 하는데, 캐비테이션도 비슷합니다. 얘는 주로 냉동기에 많이 일어나요. 냉동기. 주로 냉동기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얘는 뭐냐면은 배관 내에 그 냉매가 지나가죠. 냉매가 지나가는데 이게 한참 순환을 하다 보니까 압력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막 지멋대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압력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에 의해서 얘가 증발을 하는 거예요. 증발을. 액체가 증발한다고요. 압력이 높으면 어떻게 돼? 압력이 낮으면 어떻게 돼? 압력이 낮을수록 더 쉽게 증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니까 얘가 증발을 해버려. 그리고 배관 내의 마찰 저항 때문에 증발을 하기도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베이퍼록은 내부와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증발을 하는 거고요. 캐비테이션은 배관 내부 그리고 장치 내부의 압력 변화, 온도 변화, 마찰 저항에 의해서 변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결국은 비슷한 현상입니다. 비슷하게 안쪽에 기체가 생겨가지고 이 기체에 의해서 압력이 변하거나 진동이 일어나거나 소리가 발생되는 이런 거를 베이퍼록이나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구나 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다시 보면은 1번 보시면 펌프의 회전수를 빠르게 한다. 자, 급수 설비에서 급수 펌프 설치 시 캐비테이션 방지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회전수를 높인대요. 회전수가 빠를수록, 회전이 빨리 될수록 그 펌프가 자, 펌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 회전수가 빠르면 어떻게 돼? 얘 회전수가 빠르면은 실제 이쪽에서 빨려오는 유속보다 이게 빨라버린 거야. 그럼 빨려 들어오는 유속은 한정돼 있는데 얘가 빨라버리니까 유체가 덜 들어가겠죠. 물이 덜 들어간다고. 물이 덜 들어가는 대신 뭐가 들어가? 공기가 섞여 들어가요. 너무 빨라버리면. 들어오는 유체는 한정돼 있지만 얘가 돌아가는 횟수는 그 이상이니까 공기가 섞여 들어와요. 그래서 얘는 캐비테이션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캐비테이션 방지책이 아니고 1번은 캐비테이션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 그 2번 같은 경우는 흡입 배관에 구핀부를 적게 한다. 마찰 저항 적으니까 캐비테이션 방지될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에 단흡입 펌프를 양흡입 펌프로 바꾼다. 양흡입 펌프로 바꾼대요. 얘를 흡입할 수 있는 공간을 2개를 두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유속은 요 회전수는 일정한데 빨려 들어오는 유속은 늘어나겠죠. 그러면 공기가 섞여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캐비테이션 방지되죠. 자, 그 다음 4번. 흡입 간격은 크게 하고 흡입 양정은 짧게 한다. 간격은 클수록 아까 전에 베이퍼록 방지되죠. 똑같습니다. 캐비테이션 방지되고, 그 다음에 흡입 양정은 짧게 한다. 이 뒤쪽의 배관, 빨려 들어오는 배관의 길이를 짧게 한다. 그럼 마찰 저항이 적으니까 당연히 캐비테이션이 방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펌프의 회전수를 빠르게 한다. 얘가 방지책이 아니고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죠.
자, 해서 산업기사 첫 번째 기출문제 배관 1반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이전 강의에 공기조화 냉동공학 다 풀어뒀으니까 같이 보시고요. 기출문제도 이전 강의 게시판에 들어가 보시면 있습니다. 여기도 혹시나 높아시면 여기도 제가 기출문제 올려드릴 테니까 기출문제 뽑아서 꼭 보시고요. 그리고 요 강의 같은 경우는 항상 유튜브 에듀강닷컴 검색하셔서 구독하기 하시면 최신 영상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조냉동 산업기사 배관 1반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